정시 원서를 쓸 때 보통 이제 뭐 소신 지원을 한다, 뭐 적정 지원이다, 안정 지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요거는 뭐 점수 폭이 어느 정도면은 소신으로 보고 안정으로 보고 적정으로 이제 보는지. 이런 배치표가 있어요. 보시면 이게 칸이 이렇게 점수가 쭉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요 네 점수가 있는 여기 있는 요 과를 쓰면 적정인 거예요. 아, 네. 그다음에 한 단계 밑으로 내리면 안정인 것이고 네. 한 단계 올리면 소신인 거예요. 어. 보통 칸으로 따지면 한 칸 위, 한 칸 밑 이건데 근데 더 만약에 내 점수는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과를 쓰면 그것은 소신 지원이 아니라 무모한 지원이 돼요. 근데 네. 몇 점 차이냐고. 사실은 이 칸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한 4, 5점 이상? 네. 4, 5점 정도를 가지고 올려 쓰고 내려 쓰는 것이 소신과 안정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안정으로 쓰려면 그야말로 푹 깔아야 돼요. 아슬아슬하게 깔면 안정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소신도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예년도 요즘에 어디가란 사이트에 가면 네. 예년도 성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시중에 보면 옛날 성적은 뭐 쓸모가 없다 그러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네. 그래서 쓸모 있어요. 그걸 보시고 적어도 100분위 같은 걸 따져보면 내 점수로 어디 간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무모한 소신 지원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칸 정도 올리는 한 칸 정도 올리고 내리고인데 근데 더 사실 조금 모험을 하고 싶으면 2칸까지 올릴 수도 있어요. 3칸, 4칸 올리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시중에 배치표에서 뭐 정말 최대로 봤을 때 한 2칸 정도 올리는 거 그 이상은 합격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전 그렇게 보는데 네. 문제가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배치표를 만드는 회사들마다 점수가 달라요. 지금 배치표 발표된 거 보면은 업체별로 10점씩 차이 나는 과들도 많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나는 안정으로 썼는데 저쪽에 가면 소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소신, 적정, 안정 이 정도 하면 합격 가능성은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저희 회사만이 아니고 모든 회사가 배치표를 만들 때는 네. 그 칸에 들어가면 85% 이상 합격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적정 정도 지원을 하면 85% 정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로 붙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안정이면 거의 100% 합격이라고 안정이 봐야 거의 돼요. 100%라고 보는데 네. 문제는 배치표에 보면 과들이 쭉 나오거든요. 네. 요 맨 아래에 있는 과가 낮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하향 지원 추세가 벌어지다 보면 네. 그걸 와장창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연세대학 같은 경우도 이런 표를 보면은 맨 위에 경영이 있잖아요. 네. 경영이 오히려 점수가 낮은 해도 있었어요. 네. 이게 또 경쟁률에 따라 달라지니까 일단 배치표를 작성을 하실 때는 적정이라고 하면 85% 정도 합격률이 그렇습니다. 되겠다 정도로 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걸 만들 때 그냥 뭐 적당히 그냥 줄거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년도 데이터, 네. 아이들이 보여주는 선호도, 그다음에 각 그 언론기관에 나오는 대학 평가, 네. 그다음에 전국 진학지도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런 거를 이제 취합을 해서 이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대로 간다고 치면은 이렇게 보면 85%는 맞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업체마다 다르니까. 이게 이제 최초 합격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 추가 합격까지 그렇죠. 감안해서 만들어진 배치표는 거죠. 최초가 아니고요. 최종입니다. 최종. 배치표는 네. 최종 합격까지. 그렇다면 이제 뭐 유독 좀 추가 합격이 많은 과도 있을 거고 있겠죠. 그런 것도 다 감안이 돼서 만들어졌다. 가만히 있어 만들어서. 근데 문제는 요즘에 이런 거 말고 온라인 배치표라고 있어요. 네. 우리가 그것들을 이용을 더 많이 하죠. 우리가 편리하게 예를 들면 점수를 입력을 하면 다 분석을 해서 너는 요 대학, 요 대학, 요 대학이 너한테는 맞아. 반영 비율, 반영 영역 같은 걸 볼 때 요 대학이 맞아요. 요 대학 가. 요 대학 가면 네 확률, 너는 최초합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야. 여기다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몇 프로나 적중하느냐. 작년에 제가 해봤습니다. 네. 해봤는데 업체들마다 뭐 우리는 80%, 우리는 90%, 우리는 70%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굉장히 높은데 의대. 의대나 한의대 중에서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몇몇 있잖아요. 있는데요.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순천향대 같은 경우도 개방을 하고 있는데 합격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과생들에 대한 가산점 가중치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가 작아지는 이유는 뽑긴 하지만 들어가기 쉽지 않다. 차라리 뭐 이화여대처럼 이렇게 문과 쿼터를 주는 대학은 상관이 없는데 네네. 문이과를 공동으로 경쟁을 시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럼 문과 쿼터를 주는 학교들은 보면 상대적으로 이과보다 점수 조금 더 낮게 나오나요? 아니면 워낙 수가 작으니까 높죠. 높아나요? 높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대 의대를 갈래 말래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은 서울대 경영 갈까 말까 고민합니다. 네,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 이제 문과 쿼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수준. 요즘에요.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광풍입니다. 네. 더나 올해 같은 경우는 약대가 6년제로 편입이 되면서 약대 광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약대도 굉장히 많은 수가 들어오게 되고 네. 그래서 문과도 문과지만 이과 최상위권도 정시에서 많이 좀 변수가 작용하지 않을까. 약대가 들어오면서요. 공대 점수가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의치한 수 이런 말을 쓰거든요. 네네. 근데 그 약이 어디 들어갈 거냐? 네. 의치한 약수냐, 의치약 한 수냐를 가지고 또 논쟁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업체들의 배치표를 보면 의치약 한 수로 거의 규정화됐습니다. 요거 때문에 공대는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공대는 여유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특히 화공생명 뭐 이런 것처럼 네네. 그러니까 피트나 미트디트를 준비했던 대학들의 어떤 그 학과들의 위치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리고 수의에도 좀 내려갈 것 같고 한의에도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좀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화공이나 생명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미트 피트 준비에 좀 유리해서 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메리트가 없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점수가 내려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상위권 대학들의 공대나 자연대 성적이 하락하지 않을까. 지금 약대가 상대적으로 좀 여대에 좀 많이 몰려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남녀공학 학교들도 영향을 좀 영향을 받을까요? 받을 겁니다. 뭐 심지어 지금 업체들 나온 배치표를 보면 네. 지방대 의대보다 수도권 대학 약대가 높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실제로 가채점 결과와 실제 수능 결과가 나오면 예년의 경우 봤을 때 좀 어떤가요? 그 점수 분포가? 지금 이제 궁금한 게 그거죠. 지금 현재 나온 커트라인이 올라가냐 내려가냐인데 맞습니다. 네. 등급컷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럼 배치표는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나면 다시 이 배치표가요. 네. 지금은 여기 보면 가치점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네. 이게 실제점 배치표가 또 나옵니다. 그때 학과들 위치가 또 조정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까지의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온 아이들의 선호도가 또 반영되기 때문에 네네. 예, 보시면 요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요대로 나올 수도 있는 과도 있지만 상당수가 바뀌기도 합니다. 아, 그건 가치점 때 아이들의 선호도가 높았구나. 그러면 여기서 위치가 상향 조정되는 거예요. 아, 네. 아니면은 뭐 본인 선호도가 별로 없네. 그러면 하향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 배치표가 나올 때는 단순히 커트라인 조정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아이들의 모의 지원을 통해서 모의 지원 결과를 반영합니다. 네, 네. 선호도가 상당히 많이 반영될 수 있군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과 아이들이 문과로 모의 지원하는 사태가 많다라고 치면 아 이거 많이 몰려오겠구나. 그러면 문과에서 경영이나 경제 계열의 점수를 약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노하우를 하나 주신다면 이미 이제 시험은 다 봤기 때문에 네. 네. 노하우는요. 신문에 나온 대로 간다. 방송에 나온 대로 간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과가 몰릴 듯 그러면 아 몰리겠지. 그리고 애들이 피할 것 같잖아요. 네. 피하겠지. 그리고 다 몰려요. 아, 결과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은 마감 경쟁률. 그러니까 최종 마감하기 전에 오후 한 2시쯤 발표하는데 그 마감 직전 경쟁률에 너무 낮은 과는 실제로 높아지니까 주의하라.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마지막에 낮았던 곳에 쫙 몰릴 수 있다는 걸 좀 주의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태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무슨 공부냐? 요강 공부. 요강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요강이 많이 바뀐 대학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들어가기가 쉬운 대학들입니다. 네, 이게 정말 알짜 팁일 수 있겠네요. 전년도 데이터가 의미가 없어질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요강이 바뀐 곳 이런 데를 찾아보시면 돼요. 이제 수능
성적표가 이제 곧 나올 텐데요. 앞두고 동시 지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에 대해서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보시는 여러분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수험생들 마지막까지 지원을 잘해서 아주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